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현재 메일 우유가 난리가 났죠. 이건 얼마 전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된 건데, 한 현대자동차 직원이 메일 우유에 멸균 우유를 먹고 피를 토했다며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싹 다 매도하라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메일유업은 바로 임직원 이름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는데, 우유에 이물질이 들어간 건 사실이라고 밝히며 해당 품질 이상이 발견된 제품은 소비기한은 2025년 2월 16일까지인 멸균우유 200ml고 세척 작업 실수로 극소량의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거라고 하며 곧바로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세척수? 도대체 무슨 세척수길래 피까지 토했다는 걸까? 우유를 먹고 피를 토했다니 진짜 얼탱이가 없는 사건이죠. 일단 메일유업은 세척수라고만 표현했는데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삭제됐지만 사실은 저게 어떤 성분인지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광주공장 직원입니다. 같은 공정이니 버리세요. 광주공장은 다 버리세요라는 댓글이 있더군요. 같은 공정은 맞습니다. 같은 공정이라고 다 저렇게 세척액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작업자가 실수로 헷갈려서 밸브를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락스 희석액 아니고요. 모든 식품 공장들이 사용하는 가성소다입니다. 아주 잠깐 밸브를 실수로 동작하여 생긴 이슈로 QA에서는 잡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광주 공장 거 괜찮으니 드세요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가성소다? 가성소다가 뭐지? 가성소다가 뭐냐면 일단은 이름에 소다가 들어가니까 이런 식의 탄산음료나 빵 같은 데 들어가는 성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참고로 가성소다의 정체는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강한 염기성 물질입니다. 대표적으로 염기성이면서 위험한 물질인 락스랑 비교해보면 pH 수치부터 락스보다 더 높은데 저게 얼마나 무섭냐면 금속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단백질은 순식간에 녹여버리기 때문에 단백질로 구성된 생명체, 사람한테는 극도로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뭐 학교 화학 시간에 다뤄본 사람들은 알 텐데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미끌거렸던 이유도 우리 손가락에 피부가 녹아버려서 그래서 미끌미끌했던 겁니다. 코난에서도 범죄 도구로 쓰일 만큼 일상 속에 흔하면서도 엄청 치명적인 물질이고, 이걸 다른 말로는 양잿물이라고도 하는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겠다는 말에 나오는 그 양잿물이죠. 먹으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빨대로 마신다? 겁나 무섭죠. 폐구유면 용기도 불투명한 데다가 빨대도 보통은 이렇게 하얀색이라서 진짜 입안에 들어오기 전까진 눈으로는 색깔 확인도 안 되는데, 거기다 빨대로 마시는 음료 특징이 이나 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목구멍으로 넘기는 게 대부분인데 마시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저런 건 다 고온온도의 수산화나트륨에 노출됐을 때를 말하는 거고, 엄청나게 많이 희석된 경우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까지 심각한 게 아니라면 현대자동차 직원은 왜 피를 토한 걸까?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저 메일우유에서 올린 안내문에서는 극소량의 제품에 세척수가 혼합된 거라고 했었는데 정말 저 말대로 극소량만 혼합된 게 맞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실제 메일우유에서 나온 내용물이라고 하는데 일단 색깔만 봐도 우유 색깔이 아니에요. 그쵸? 거의 뭐 간장이나 엔진오일 같은 비주얼인데 저 정도면 우유에 뭔가가 섞인 게 아니라 아예 원액 같은 느낌이죠. 참고로 수산화나트륨 알갱이는 흰색이고 물에 녹이면 이렇게 투명에 가까운 반투명한 색을 띱니다. 근데 저렇게 갈색이 된 건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다른 성분이랑 만나 갈변한 것으로 보여요. 저 폭로글에서도 언급했듯 실제로 자주 검사하고 또 검사한다고는 하는데 결국 못 잡아내고 유통까지 된 걸 보면 처음엔 투명해서 우유랑 섞여도 구분이 안 됐다가 유통되는 시간 동안 점점 색깔이 변한 게 아닐까. 그니까 만약 정말 극소량만 섞인 거면 단백질이 대부분인 우유를 분해시켰다 하더라도 극소량이라 우유를 다 분해하진 못했을 테니 흰색이랑 섞여 연한 갈색이 되어야 할 텐데 저건 진짜 진한 갈색이 나와버리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도대체 얼마나 들어간 걸까? 또 메일유업에서는 그냥 세척수라고만 표현했는데 일단 저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세척수가 되긴 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청소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청소용인 거지 입에 들어가는 식품에는 절대 넣지 않는 게 상식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유에 저 정도 농도가 들어간 상황이고, 그러니 그걸 그냥 단순 세척수라고만 표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특정 날짜에 해당하는 제품만 회수 조치한다고 하는데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그런다고 안심이 되지는 않죠. 특정 날짜 제품만 회수한다는 건 사고가 난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아낸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또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 일단 일부러 그런 걸 섞은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솔직히 불안해서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거기다 어이없는 부분은 그것뿐만이 아닌 게 저렇게 작업자가 밸브 하나를 착각해서 잘못 누르면 바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도 문제죠.
실수로 눌렀어도 그게 즉각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버튼이면 한 번에 동작하지 않게끔 해놨어야 하는데 그쵸? 그것 때문에 해당 구간 제품 전량 회수에 폐기는 물론이고 브랜드 이미지까지 타격을 입었잖아. 그건 검수만 열심히 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생산하는 라인부터 미스가 있었다는 거니까 절대 회수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뭐 어디까지나 실수로 넣은 거니까 남양만큼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분명히 적지 않게 타격을 받을 것만은 확실해 보이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은 일단 저 폭로글 내용대로 진짜 수산화나트륨이 100% 확실한 건지 맞다면 단순히 세척수가 소량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인지 아니면 거의 원액이 대량으로 들어간 건지 그 비율을 공개해야 할 것 같고 해당 실수를 한 직원은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하는지 저 메일우유를 먹고 피를 토한 고객들한텐 어떤 식으로 사과와 보상을 하는지 또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우는지 뭐 그런 것들에 따라 단순한 공정실수 이슈로 넘어갈지 아니면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갈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 단체 소송은 뭐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되고 암튼 오늘은 메일우유에 들어간 이물질로 인해 난리가 난 이슈에 대해 정리해봤는데 진짜 일상 속에서 편하게 마시던 우유도 저렇게 공정 과정 한번 삐끗하면 독극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길 한마디 지금 당장 냉장고 열어서 한 번씩 확인해보자.